자, 이제 5단원 2. 물가 상승과 실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1. 물가 상승의 의미와 원인. 물가의 의미.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한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2번 인플레이션의 의미. 인플레이션 말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상승의 다양한 원인. 자, 수요 측면에서 봅시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정판 운동화, 한정판, 이런 거가 비싼 이유는 뭐예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의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물건의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야 원래 2만 원인데 2만 원? 나 3만 원 줄게 나한테 팔아. 그럼 옆에 있는 애가 나 그럼 4만 원에 살게 나한테 팔래? 옆에 있는 애가 나는 8만 원 줄게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가도 똑같은 거예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더 많을 때,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때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급 측면,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등의 생산 비용이 상승할 때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에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고기를 파는데, 아니다, 제가 만약에 스파게티를 판다고 칩시다. 스파게티를 파는 사람인데 스파게티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가 자꾸 가격이 올라가요. 거기 들어가는 채소의 가격도 올라가고 스파게티 면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점점 내가 판매해야 되는 음식 가격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나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원자재 값은 올라가는데 계속 음식 값은 똑같이 유지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장사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임금, 직원들 월급도 만약에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면은,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 월급 줘야 되니까 나도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물건을 팔 때. 그래서 생산 비용이 상승할 때 그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2번 물가 상승의 영향과 대책을 봅시다. 1. 물가 상승의 영향.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구매력이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계속 비싸죠.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은 그만큼 오르진 않는데 물건값만 계속 비싸져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을 한 생산 둔화. 그치? 지금 보시면 아까도 나왔듯이 임금이나 원자재 같은 거의 가격이 오르면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했었죠. 생산 요소,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꾸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옛날만큼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 왜? 이거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공급, 그 물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물건의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 양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물가 상승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재분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하죠. 더 많이 버는 애들은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애들은 더 적게 벌고, 그래서 불공평한 재분배가 발생을 하게 되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력은 하락해요. 왜?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으로 생산이 둔화됩니다. 이거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생산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돈 버는 애들은 더 많이 벌고, 이제 적게 버는 애들은 더 적게 벌 수밖에, 더 힘들어지고,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재분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가가 상승하면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유리해지나,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문이나 건물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유리해지나 화폐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불리해지는데, 이는 결국 부와 소득을 불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유리해진다. 건물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해진대, 물가가 상승을 하면. 왜냐하면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가가 상승하잖아? 그럼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당연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주는 임대료도 어떻게 할까? 똑같이 올릴 거라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임대료도 똑같이 올릴 거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 가게를 하나당 100만 원씩 빌려주고 있었는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야, 니네 물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120만 원씩 내. 140만 원씩 내.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유리해져요. 하지만 화폐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불리해져요. 왜? 물가가 상승하면 내가 옛날에 100만 원 가지고서는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 근데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는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리해지는 거지. 쉽게 얘기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만약에 지금은 1,000원인데 만약에 아이스크림 값이 1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쳐봐. 근데 내 월급이 그렇게 똑같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으려면 10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10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물 자산, 건물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그 실물 자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재분배다. 선생님, 실물 자산이랑 화폐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왜 불공평이죠?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부동산 같은 거는 가격이 어떻죠? 굉장히 비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기본이 몇 단위예요? 억 단위란 말이야. 일반인들이 억 단위의 돈 혹은 수십억의 돈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잖아. 근데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건물을 갖고 있는데 물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소용이 없어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나의 자산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나는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불공평한 재분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애들은 더 가난해지고. 2번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 소비자, 과소비 자제하세요. 괜히 비싼 거 사지 말라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 해야 돼. 내가 어제 치킨 시켜 먹었어. 근데 오늘은 왠지 족발이 시켜 먹고 싶어. 그래서 마구잡이로 시켜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좀 그렇지. 그치?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 해야 돼. 기업, 신기술 개발로 생산비 절감해야 돼. 그러니까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예전에는 생산비가 뭐 100만이 들었던 걸 신기술을 통해서 10만 원으로 다운시키던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영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됩니다. 자, 정부 생활 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규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담배라든가 아니면 쌀이라든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 있죠. 그러한 것들의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걸 정부가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안정화. 다른 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경우 그 나라와 이제 거래를 해야 돼. 정부가 나서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축소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자산이 많이 저축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통화량 감축. 통화량이라는 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얘기해요. 통화량.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돈. 그거를 감축시킨다라는 건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왜? 봐봐. 통화량이 너무 많아버리면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시중에 너무 흔하게 풀려있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별로 없어지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00만 원이 100만 원만큼의 가치를 못하는 거야.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일부러 감축을 시켜요. 돈을 걷어들이는 거야. 돈을 걷어들이면 돈이 시장에 조금밖에 없죠. 그러면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돈의 가치를 올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통화량을 감축시킵니다.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물가 상승을 막는다. 자, 요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3번 실업의 의미와 원인. 실업. 일할 능력과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이제 실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의사도 있어. 즉 일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일자리가 없어. 그게 실업이야. 만약에 일할 능력도 없고 나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거 실업이라고 봐야 안 봐요? 안 본다고. 일할 능력과 일하고 싶은 의사가 둘 다 들어있어야 돼. 자,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 경기 침체. 경기 침체라는 건 경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경기가 점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어? 없애겠어? 없애겠지. 그 편의점 같은 데가 그래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들을 자꾸 자른다고요. 왜 자르겠어? 이제 알바들 자르고 우리 집에 지금 그냥 놀고 있는 사람 한 명 데려다 쓰겠다 이거야. 가족들이랑 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족 그 외부인에게, 즉 알바들에게 월급 주느니 차라리 내가 더 일해가지고 그 월급을 아끼겠다.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실업률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2번,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특정 산업의 쇠퇴. 대표적인 거 석탄 산업 종사자. 요즘에 석탄 누가 씁니까? 그지? 그러면 석탄 산업 종사자들은 석탄을 더 이상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전화 교환원. 요즘에 다 ARS로 다 바뀌잖아. 기계가 다 받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죠. 버스 안내양.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대표적인 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 고속도로 같은데 하이패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고속도로 들어갈 때 그 아주머니들이 다 앉아서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거실러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이패스가 되면서 차에 하이패스 카드만 딱 붙이면 그냥 통과. 기계가 알아서 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그 자리에서 돈을 거실러 주시던, 돈 받고 거슬러 주시던 그런 아주머니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여름철에 스키 강사. 여름에 스키 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름에 스키 강사 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죠. 겨울철에 해수욕장 안전요원. 겨울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안전요원도 필요가 없겠지. 자, 자발적 의사.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해. 아니면 내가 직업을 바꿀까 해.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뭔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실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을 안 하게 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생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의 영향과 대책. 실업의 영향, 개인적 측면, 소득 감소. 당연하죠. 돈을 안 버니까 소득이 감소하죠. 자신감 하락. 내가 친구들 만났는데 너 요즘 뭐하니? 아무 일도 안 해. 나 실업자야. 자신감 떨어지겠지. 그리고 심리적 불안. 내가 취업을 해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 돈을 안 벌고 집에서 놀고 있어. 근데 내가 맨날 한 달 써야 되는 고정 비용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한 달 동안 맨날 내가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버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사회적 측면,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낭비. 일을 해야 되는 애들이 일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낭비된다고 보는 거죠. 빈곤층 확산. 일하고 싶은데 자꾸 돈을 못 버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빈곤층이 되는 거죠. 먹을 거 못 먹고. 가족 해체나 생계형 범죄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 실업해가지고 그 가족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 찢어져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생계형 범죄.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햇반 같은 거 막 훔치는 거야. 쌀이 없으니까. 왜? 돈을 못 벌잖아 지금. 실업자라서. 이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업에 대한 대책. 정부 경기 회복 정책을 실시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취업 관련 정보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일자리 탐색 지원, 인력 재교육, 고용보험 제도. 내가 일이 잘려도 몇 개월 만에 다시 내가 일이 잘려도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생활이 어느 정도 그래도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마련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기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돼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로자 생산성과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능력을 개발해야 돼. 내가 개뿔 아무 능력이 없어.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나 뽑아주겠니? 안 뽑아주겠니? 당연히 안 뽑아주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젊은 애들. 20대 중반 대학 갓 졸업한 애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는 애들은 한단 말이야. 잘 준비해온 애들. 근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학만 졸업해가지고 나 왜 취업 안 시켜줘? 나 취업 시켜줘. 취업 시켜주겠어? 안 시켜주겠어? 당연히 안 시켜주지.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애들이 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도 이러한 직업 능력 개발을 해야 된다. 실업자 되기 싫으면. 자, 그 다음에 옆에 쪽 보시면요. 이제 얘가 나오는데, 자, 요거 자료 해설만 볼게요. 물가가 상승하면 돈을 빌린 사람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내용 다 봐야겠구나.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갚아야 할 돈의 액수는 그대로이나 그 가치는 낮아져서 돈을 빌린 사람은 유리합니다. 화폐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물가 상승으로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고 부동산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물가가 상승하면 건물값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임대료도 같이 올릴 수가 있고, 그 집주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나도 그 월세 좀 올려서 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물가 상승으로 유리해지는 경제 주체, 요거 잘 기억해라. 물가가 상승하면 유리한 사람은 실물 자산, 즉 부동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들, 그 다음에 사업가, 채무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유리해집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연금 소득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해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받을 돈의 액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예전에 100만 원으로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었어. 근데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빌려줬던 100만 원으로는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었는데 화폐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는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자전거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억울해. 왜냐면 지금 내가 그 빌려준 돈으로는 자전거 한 대밖에 못 사니까. 옛날에 빌려줬을 때는 자동차를 살 수가 있었는데 내가 돈을 돌려받을 때쯤 되니까 똑같은 100만 원인데 자전거밖에 못 사는 거야. 물가가 올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불리한 거예요. 거꾸로 돈을 빌렸던 사람은 이제 유리한 거죠. 왜? 옛날에 내가 빌릴 때는 자동차 한 대 값을 살 수 있는 100만 원의 가치의 돈을 빌렸었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는 이제 얼마 값만 지불하면 돼? 자전거 한 대 값만,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자전거 한 대 가격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내가 빌린 돈이 100만 원이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난 자동차 살 돈 빌렸는데 내가 갚을 때는 자전거 살 돈만 갚으면 되네?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개꿀이지. 그죠? 자전거 한 대 값만 지불하면 되니까.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은 유리하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불리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가 상승으로 불리해지는 경제 주체, 화폐 자산 소유자, 채권자, 봉급, 연금 생활자.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되게 불리해.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 받았을 때 100만 원 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었어.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100만 원 가지고선 내가 소세지밖에 살 수가 없어.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그러면 나 되게 불리한 거잖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요. 밑에 문제 좀 볼게요.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다. 맞고요. 경제가 성장하면 일반적으로 물가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은 물가 상승해요. 사람들이 구매력이 물가가 상승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물건도 점점점 비싸게 팔겠죠, 사람들이.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불리해진다가 아니라 유리해진다. 물가가 상승하면 건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유리해지는 거죠. 자, 4번.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 실업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은 그 회사들에서는 일자리를 줄이게 됩니다. 일자리를 줄이니까 당연히 실업이 발생하겠죠. 5번. 산업구조 변화는 실업의 원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이패스.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생기면서 더 이상 거기서 돈을 거실러주는 사람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기계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사람한테 월급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계는 월급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실업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내가 옛날에 아이스크림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면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돈의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죠. 1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못 사는 거야.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3번. 물가가 상승하면 채무자에 비해 채무자는 돈을, 이거 니네가 헷갈리는 거 써줄게.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야.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돈을 빌린 사람에 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불리해진다. 왜? 내가 예전에 돈을 빌려줄 때는 그 100만 원 가지고서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돈을 돌려받을 때쯤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는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그 100만 원 가지고서 나는 자전거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되게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자, 4번.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실업이라고 한다. 실업 문제가 되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물론 일할 때는 많아요. 근데 적당하게 일하고 돈 많이 받는데 우리 원하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있긴 있는데 그런 일자리 구하기 되게 힘들어서 요즘은 어떤 일자리밖에 없다? 일 많이 하고 돈 조금 버는 그런 일자리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일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라도 가야 돼요. 실업이 되게 심각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중지하시고 뒤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할게요.